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28강 시간으로서 제3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용 부담의 원칙입니다. 자, 비용의 부담, 비용 부담의 원칙. 먼저 비용 부담의 원칙은 누가 부담한다? 예, 비용 부담의 원칙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자, 사업 시행자. 그래서 정비 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자, 이 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부가금을 부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부가하고 징수. 자, 부가금의 부가징수. 자, 역시 이 부가금의 부가징수 사업 시행자가 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 사업비와 정비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가금으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수입의 차액을 부가금으로 징수하는데, 이 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부가금에 납부를 게을리한 때는 연체료를 부가징수할 수 있다. 연체료도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부가징수. 그러니까 부가금도 징수할 수 있고 연체료도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3. 부가금 및 연체료의 부가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등으로 정한다. 그래서 부가금과 연체료에 대한 것은 어디서 정한다? 예, 정관 등으로 정합니다. 정관 등으로. 4.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부가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 군수 등에게 그 부가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부가금하고 연체료를 누군가가 연체를 하면 이 연체자에 대해서 그 부가징수를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위탁한다? 또 시장 군수 등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등. 자, 다섯 번째, 시장 군수 등은 부가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 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 군수 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래서 시장 군수 등에게 위탁인 경우에는 몇 분의 몇? 100분의 4, 4%를 교부해야 합니다. 일종의 수수료 명목입니다. 일을 했으니까. 자, 세 번째 비용 부담 원칙에서 정비 기반 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입니다. 귀속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귀속 어떻게 귀속되나? 이 귀속의 경우는 두 가지 경우를 일단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이 사업 시행자인 경우가 있고요. 사업 시행자. 또 하나는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둘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자, 먼저 첫 번째 새로 설치된 정비 기반 시설 새로 했을 때죠. 자, 새로 설치된 겁니다. 설치된 정비 기반 시설. 자, 이것은 어디로 귀속되나? 먼저 시장 군수 등이 사업 시행자일 때는 새로 설치된 정비 기반 시설은 관리할 국가 또는 지자체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즉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무상으로. 자, 시장 군수 등이 아닌 경우에,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정비 기반 시설은 역시 관리할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 귀속됩니다. 자, 새로 설치되는 거는 공통적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새로 설치되지 않는 종래 정비 기반 시설입니다. 종래. 이전에 있던 거. 이전에 있던 거예요. 종래의 정비 기반 시설. 자, 용도 폐기되는 겁니다. 용도 폐기되는 이전에 종래의 정비 기반 시설은 어떻게 귀속되나? 시장 군수 등의 사업 시행자일 때는 바로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무상으로 귀속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의 경우에는 새로 설치한
정비 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 자, 설치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합니다. 무상 양도. 위쪽은 무상 귀속이었고요. 아래쪽은 시장 운수 등이 아닌 경우 종래의 정비 기반 시설 용도 폐기되는 것은 무상으로 양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귀속, 정비 기반 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의 등록은 누구에게 등록한다?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합니다.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요. 그리고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자, 어떤 사항을 이제 등록하여야 하냐면, 자, 등록하는 겁니다. 첫 번째,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 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자, 동의에 관한 업무 대행. 대행입니다. 대행하는 거. 두 번째, 조합 설립 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역시 이번에는 조합 설립 인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자, 세 번째는 사업성 검토 및 정비 사업의 시행 계획서 작성. 자,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을 할 거예요. 그 사업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검토. 그리고 정비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자, 네 번째는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자,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입니다. 선정 업무 지원. 다섯 번째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 시행 계획. 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에 대행. 여섯 번째는 관리 처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에 대행. 관리 처분 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에 대행.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이런 전문적인 거는 모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도와주거나 대행하거나 누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에게 있어서 이제 업 또는 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 업자라고, 관리업자라고 그러는데, 두 번째, 업무 제한 등이 있어요. 자, 이들에게 업무를 일정 정도 제한을 합니다. 공정한 정비 사업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 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거는 병행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병행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거 하냐면, 첫 번째, 철거, 건축물의 철거. 못하고요. 두 번째는 정비 사업의 설계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비 사업의 시공. 네 번째는 정비 사업의 회계 감사. 다섯 번째는 그 밖에, 항상 그 밖의 경우죠. 그 밖에 정비 사업의 공정한 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이런 걸 왜 못하게 하냐면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이러한 업무를 대행하거나 지원해 주는데, 이러한 일을 하면서 설계나 시공까지 하게 되면 단가 부풀리기, 설계 비용을 올린다든가 시공 비용을 올린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업무를 병행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정비사업 전문 업을 하는 업자가 이러한 일을 안 하고 요거는 할 수 있어요. 따로 다른 지역 가서 동일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못 한다는 거지. 동일하지 않은 정비 사업에서는 따로따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업무를 대행을 위탁한 사람들 말합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무슨 사항? 위임에 관한 사항. 위임한 거예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3. 회계감사 등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회계감사. 시장, 군수등 또는 토지, 주택, 공사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 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 군수등 및 해당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회계감사의 규정에 의해서 보면 첫 번째,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자,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될 때 그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업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일. 인가를 받으면 인가하고 고시를 해야 되겠고, 고시한 날. 자, 고시일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준공인가 신청일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 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자, 이 경우 다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 군수 등 및 해당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사항,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설치.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치. 이 정비기금의 설치입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장 및 군수도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비기금의 재원입니다. 정비기금의 재원에는 첫째,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입니다. 현금으로. 두 번째,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급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 7가지 교재에 나왔으니까 우리 교재를 좀 만권교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비기금 관리 등은 어떻게 하는가? 시도조례로 정해서 관리합니다. 정비기금의 관리 운용과 개발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금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노후 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입니다. 노후 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 자, 요 개선 계획의 수립은 5년 주기로 수립을 합니다. 5년 주기로 수립.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또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개선 대상 지역을 조사하고 연차별 재정 계획 등을 포함한 노후 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누가 수립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합니다. 자, 이번에는
10. 공공재개발 사업 및 공공재건축 사업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고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입니다. 예정구역. 예, 먼저 지정. 자, 이 공공재개발사 예정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비경제적인 건축 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바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입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비계획의 이반권자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자, 이거는 이제 이반권자에게 신청, 예비구역 지정 신청에 대한 것인데, 정비계획의 이반권자, 자, 이반권자,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등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자, 바로 이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은 정비계획의 입양권자를 통하여 신청해야 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입양권자를 통해서 입양권자가 신청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3.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자, 사업 행위를 하려는 겁니다. 이러한 자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즉, 또 이때도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의 해제입니다. 지정이 해제, 어떻게 해제가 되는지. 자, 해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자, 지정되고 고시된 날부터 몇 년? 예, 2년입니다. 2년. 자, 2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이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정비구역으로 이제 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으로 이제 바뀌어야죠. 지정되지 않거나, 자, 아니하거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자,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아. 예. 이러면 그 2년이 되는 날이 이렇게 됐을 때, 2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이죠. 예, 다음 날에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해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1회에 하나요. 자, 이 지정권자는 1회에 하나요. 1년의 범위에서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2년 플러스 1년 연장. 그래서 2년 더하기 1년 하면 3년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지정과 지정 신청 등. 자, 지정과 지정 신청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정에 대해서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예, 이건 역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정을 합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정 신청에 관한 거는, 자, 이거 지정 신청,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죠. 정비계획의 이반권자가 지정권자에게, 이반권자가
이번 건자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추진을 전제로 정비계획을 작성하여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을 신청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자, 이런 경우에 시행자,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자, 요 입안권자에게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을 역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수립을 제한한 다음에 입안권자가 지정 신청을 지정권자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해제입니다. 해제. 그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것입니다. 1. 정비계획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자,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몇 년? 1년입니다. 1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행되지 아니하면,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이렇게 됐을 때 그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에 관한 규정이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1회에 하나요. 1년의 범위에서, 1년의 범위가 최대 1년이라는 얘기죠.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정 고시한 날부터 1년, 연장 1년, 최대 2년까지 지정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3. 용적률 완화 및 주택의 건설 비율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공재개발 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입니다. 용적률 완화 하고 주택 건설 비율. 자, 이 두 가지. 용적률 완화를 먼저 보면,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법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시비를 거쳐 법적 상한 용적률의 몇 분의 몇? 100분의 120. 자, 100분의 120 이하. 그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120까지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완화해 줬으니까 더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주택 건설 비율은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에서, 그 초과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과 용적률에서 정비 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자, 100분의 20 이상, 그리고 100분의 50 이하로서, 자,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국민주택 규모, 이 주택은 바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럴 때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공공재건축 사업입니다. 공공재건축 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 비율 등. 자, 역시 용적률 완화를 하고요. 또 하나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입니다. 주택 건설 비율. 먼저 용적률 완화를 보겠습니다. 공공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구역에 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법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상한까지. 자, 그래서 용적률의 상한, 법에서 정한 최대치를 말합니다.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주택 건설 비율에 대한 규정입니다. 공공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완화된 용적률, 용적률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 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 초과분이죠. 초과 용적률의 100분의 40 이상. 자, 100분의 40. 100분의 40 이상. 그리고 100분의 70. 100분의 70 이하로서 주택 증가 규모, 공공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공공재개발 사업 및 공공재건축 사업을 알아봤고요.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28강 시간으로서 제3편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의 9 비용의 부담 10 공공재개발 사업 및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